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어제는 부가세를 마감을 했고요. 또 7월 말까지 내는 재산세에도 5건이나 납부를 했습니다. 부가세 납부 금액을 보면 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공유창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다 보니까 은행 부채가 많아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평균 한 3.5%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한 은행 이자가 5% 수준입니다. 이렇게 은행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은행 이자가 0.몇 %씩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은 은행 이자도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공유창고 가동률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반쪽은 와이프지만 또 다른 반쪽은 은행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와이프에게 월급을 주고, 돈을 벌어서 은행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와이프, 이쪽에는 은행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알파박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돈 문제 때문에 생긴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고, 이런 시각에서 노뱅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진스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이고 아이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뉴진스라는 그룹을 알게 되었고, 또 방시혁과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도 도쿄돔에서 뉴진스가 일본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실력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부르는 장면이 너무 좋아서 며칠 동안 그것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민희이 잘했나, 방시혁이 잘못했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민희진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방시혁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분과 절차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원인은 아주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뉴진스라는 현금 지급기를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결국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은 돈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안 좋은 과거가 다 들통이 났습니다. 홍명보를 거쳐간 많은 감독들과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축구협회를 흔들고 감독직을 가져간 홍명보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정몽규는 죽으라고 축구협회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돈이라는 겁니다. 올해 축구협회 예산이 187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차지한 정몽규가 내려올까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홍명보의 인맥들이 축구협회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이 돈을 만져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백종원 이야기입니다. 저 백종원 씨 정말 좋아합니다. 음식 만들다가 막히면 백종원 레시피 쳐서 똑같이 만들어 먹습니다. 이번에 더본 코리아가 30년 만에 정시 상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돈 볼카처 사태가 번졌습니다. 가맹점 모집을 하면서 매출액을 보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백종원이 너 이번에 정시 상장할 테니까
큰 돈 벌 테니까 우리 연도 볼카트 어떻게 해결해줘, 떼를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백종원의 드본 코리아도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유행을 쫓는 무분별한 브랜드를 너무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말처럼 임자 해봤어? 백종원 씨의 스타일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적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볼 카츠도 이제 접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메가커피가 1,400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포즈 커피가 4,7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백종원 씨가 백다방 하나에만 전념을 했다면 이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PC방 사장에서 카카오라는 대기업을 만든 오너인 김범수 회장님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SM을 인수하면서 하이브의 방시혁과 전장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승리를 해서 SM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범수와 방시혁의 싸움 덕분에 돈을 번 사람은 이수만 회장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카카오 그룹의 오너이고 카카오뱅크라는 금융회사를 가진 분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죄로 확정되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위험한 주가 조작을 실행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무리 대기업 오너라고 하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벌겠다는 PC방 사장님의 마인드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에 도움이 되는 카카오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섯 번째, Q10 IMF 팀원 사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름 휴가를 가려고 여행 상품을 찾고 있었는데 IMF 팀원 사태가 터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여행 상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올해 일어난 가장 큰 경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Q10은 치킨 게임에서 진 1세대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과 IMF를 모아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Q10이나 IMF나 티몬은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회사가 아닙니다.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회사가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의기투합을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방은 Q10의 물류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마지막으로 돈을 한 번에 벌어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할 돈인 공급자에게 주는 정산 대금으로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를 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티몬과 쿠팡의 퇴장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고 이에 따른 충격파는 무척 아플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공급자의 피해는 막심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이상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